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봉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상복입니다. 우리 이민영 교수님 발제를 듣고 사실 균형발전위원장이라든지 혁신도시 업무를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아마 과제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뭐니 해도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이 중앙정부 행정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게 입법 기능을 통해서 그 정책이 정당화되면, 입법화되면 그걸 집행하는 기능으로서 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물론 BH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다음에 BH 이렇게 삼각 편대가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의사결정이 아마 주요 3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굳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만 놓고 보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종의사당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 키워드는 균형발전보다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의 기획, 입안, 집행, 그다음에 입법화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 외발이 정책에 불과하는 부분인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는 국정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굉장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정 업무의 효율성 또는 행정 비용의 과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세종시 또는 행정시 복합도시 추진에 의해서 새롭게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 관계자라든지 행정부 관계자의 문제의식은 방금 말씀드린 국정 업무의 비효율성, 행정비용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대두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행정수도를 옮긴 이 국가 보면 이제 특히 앙카라라든지 또는 호주 캔버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와 그다음에 사법부가 같은 위치에 있고 그 도시 또한 같은 수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좀 재미난 것은 예를 들면 수도 기능과 상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명목적인 수도 기능은 암스테르담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헤이그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와 동일한 공간 지역상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간섭법상에 있어서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수도와 상부,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스위스 베른 같은 경우는 이 수도와 입법과 행정 부분까지는 베른에 있습니다만은 이 로잔느의 대부분이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 국정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독일인데요.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베를린의 대부분 수도와 대부분 입법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본의 일부 행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런 부작용, 그 행정 기능과 입법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부작용을 독일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매년 이 감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독일 감사원에 의해서 이 행정비용 감소 부분이라든지 인력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라고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정확한 행정수도 기능을
입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법 기능이고 그 입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합의체 결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또 강력한 국정에 있어서의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양수레바퀴가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 기능 중에서 그러면은 이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일종의 분원의 개념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토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사실은 위헌 판결이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국회 본질적인 기능은 사실은 소재지는 서울에 두지만은 실질적인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22개 부처에 해당이 되는 10개 상임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 기능을 놓고 보면 법률 관련 기능하고 예산 관련 기능이 크게 이게 두 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능이 일괄 이전하지 않고서는 세종의사당의 효과는 사실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와 함께 국회 지원기관, 그 다음에 지원 인력 부분도 사실은 이전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그러한 상임위와 그 다음에 이전 기관과 지원 인력 기관이 온다고 해서 사실은 국회 기능이 세종의사당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세종에 사실은 이전하지 않는 이상, 상주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세종의사당의 효과는 또다시 굉장히 미미하게 효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정부 여당과 함께 정치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국회의원의 이전까지 상임위와 함께 이전까지 동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향후 남은 과제로서의 전략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